보험회사에서 내미는 서류 중에 사인하면 안 되는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영의 보험보상 TV. 안녕하세요. 16년째 보험보상 업무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손해사정사무소와 행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도형의 보험보상 TV입니다. 보험회사가 조사를 진행을 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조사에서 여러분이 동의를 하지 않거나 협조를 잘 하지 않는다면 의심만 살 수가 있고요.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본 조사에 동의를 할 필요가 없다, 사인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조사를 진행을 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보험금 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 것이지, 단순히 피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조사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기한 보류로 사실상 부지급을 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하시고 대처를 하신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구독하시면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때문에 조사를 하는가입니다. 보통 조사에 동의를 하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인 경우에는 혹시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도 조사에 동의를 하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고지의무 위반을 조사를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지의무 위반이 발견이 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런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의무기록 조사에서 당사자의 동의가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서 동의서나 위임장에 사인을 해줄 것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가끔은 이런 부분을 숨길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환자는 주치의사를 만나게 되면 그동안 있었던 거의 모든 일들을 주치의사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특히 질병과 관련해서 언제부터 아팠는지, 또 어떤 병원을 가서 어떤 수술이나 시술, 투약을 받았는지를 낱낱이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제가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의 환자는 병원에 방문을 했을 때 본인의 모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의사는 보통 이것을 의무기록에 꼼꼼히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여러분이 보험금을 청구를 했을 때 과거에 아팠다는 그런 언급이 있는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과거 병력을 조사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청구한 병원과 보험금을 청구한 병원 이외에 다른 병원도 함께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동의서나 위임장도 여러 장을 미리 받는 것으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많이 요구하는 조사 자료 중에 하나가 국세청 자료인데요. 건강보험공단, 즉 의료보험공단의 기록을 달라고 하면 잘 주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 자료를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 역시도 의료보험공단 자료와 마찬가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시는 분의 기록이 광범위하게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공단 기록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회사가 동의서 위임장에 사인을 요구하는, 즉 조사를 하는 이유는 현재 청구한 보험금과 관련해서 고지의무 위반이나 기왕증이 있는지를 조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이런 조사를 했을 때 효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부분이고 하나는 기왕증에 대한 부분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효과를 좀 더 쉽게 이해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것을 구분을 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은 다시 두 가지 효과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것과 하나는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그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굉장히 작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는 그 적용이
의사의 소견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하려면 보험회사는 여기에 의료 자문이나 법률 자문을 추가를 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도 역시 여러분에게 동의서나 위임장을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효과가 두 가지라는 부분이고, 특히 해지되는 경우에는 비교적 해지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지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고지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의학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만 몰라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증은 보통 보험금이 삭감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역시 그냥 무작정 삭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료 자문을 거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이 줄여지거나 또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는 보통 의료 자문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인데, 보험회사에서 어떤 조사를 하는 경우에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보험회사의 조사가 진행이 되는 경우에 조사자에게 어떤 부분을 조사를 하는지 동의를 해주기 전에 꼭 질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된 조사라면 해지가 될 수도 있고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약관에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부분과 현재 청구하는 보험금이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요. 이것을 증명해야 되는 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분이 현재 청구하는 보험금의 상해나 질병과 과거에 있었던 사고나 질병이 인과관계가 없는 부분을 주치의를 통해서 또 다른 의사를 통해서 인과관계가 없는 것을 소견서로 받아서 제출을 한다면 보험금을 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왕증도 마찬가지로 보험회사에서 보통 기왕증과 관련된 부분을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적용을 하는 그런 의료자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왕증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보험금을 청구하는 분이 주치의사를 만나서 기왕증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서 보험회사에 제출을 한다면 몰라서 또는 대처를 잘못해서 덜 받게 되는 보험금의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보험회사가 비용을 발생을 해가면서까지 조사를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사에 동의를 하지 않거나 동의서나 위임장에 사인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동의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보류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조사 이유를 확인을 해보시고 대처 방법을 찾는 것이 보험금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도형의 보험부상 구독하시면 유익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